때는 과거. 취조실의 싸늘한 공기가 긴장감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범죄 현장의 사진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사진 속의 장면은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끔찍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주인공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형사는 침착하게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에는 공공화장실에 어두운 내부가 찍혀 있었다. 피가 묻은 바닥과 흐릿한 그림자가 비쳤다. 범행 시간은 오후 6시 45분쯤 맞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주인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그 정도겠죠. 형사의 손이 사진을 툭 내려놓으며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작은 모래사장이 찍혀 있었다. 놀이터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접근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딸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주인공은 무표정하게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널 부르신다고 했죠. 순진한 아이잖아요. 믿더군요. 형사의 손이 테이블을 잠시 짚었다가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 후 자신의 차에 태웠고 그리고 공공화장실로 데려가. 형사는 말을 멈추고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끝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명백했다. 주인공은 여전히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그는 딱딱하게 굳은 형사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취조는 무미건조하게 이어졌지만 형사는 주인공의 태도에 점차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알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신의 범행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간 주인공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눈을 부릅뜨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형사의 손이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나? 내 친구였어. 내 가장 친한 친구. 그 딸이 내 놈 같은 괴물에게서 죽임을 당한 거라고. 주인공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형사의 말이 독처럼 그의 귀를 찔렀지만 그의 입계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형사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너 같은 쓰레기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했어. 세상에 널 두는 건 죄악이야. 너는 숨 쉴 자격도 없어. 주인공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형사의 분노를 견디며 조용히 테이블 위의 사진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형사의 울분은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다. 취조실에서의 장면이 끝나자 방 안의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정막으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이 방에 갇힌 것은 어느덧 5주째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 그의 피부는 더 이상 피부라 부를 수 없었다. 괴사와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피부는 검게 변하거나 벗겨져 있었고 드러난 근육은 붉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피와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침대는 이미 그 흔적으로 물들어 있었다. 손끝과 발끝은 검게 괴사되어 형태를 잃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선 희미한 뼈마저 드러나 있었다. 복부는 간과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팽창해 있었고 그의 눈과 피부는 황달로 인해 노랗게 변해갔다. 눈은 충혈되어 핏줄이 터져 있었고 초점은 흐려진 채 텅 빈 시선을 천장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가쁜 숨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는 피와 점액이 엉킨 소리가 들려왔다. 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다. 산소 공급 튜브를 통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불규칙했다. 폐포에 가득 찬 체액과 감염으로 인해 호흡은 억지로 끌어내는 소리처럼 끊어졌다. 그의 심장은 간헐적으로 뛰었고 의료기기의 신호음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의문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은 끊임없이 되살아난 기억과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소녀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나타났다.
생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처럼 생생했다. 소녀는 놀이터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모래성을 쌓는 모습.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울음으로 변했고 소녀의 울음소리는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괴사된 팔다리는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호흡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소녀의 환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그를 조롱하듯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환청일 뿐이었다. 그는 소녀와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의 죄악의 상징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녀는 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울음소리만이 그를 감쌌다. 그의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다. 소녀의 모습은 점차 왜곡되고 사라지더니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를 때리고 있었다.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의식을 뚫고 들어와 고통과 죄책감을 더욱 깊이 새겼다.